수삼음, 수삼양, 족삼음, 족삼양의 오행 혈위는 외워라. 외워라. 보면 족구름분 간목경이란 말이에요. 발끝, 엄지발가락, 손톱 근 바깥쪽에서 대돈혈이 위치합니다. 대돈, 행간, 태충, 중봉, 곡천. 그런데 족소양상과 다음 목경은 위에서부터, 즉 여기 양릉천서부터 양릉천, 토, 양보, 화, 이묵, 목, 협계, 수, 규음, 금. 그러니까 발가락 끝에서 금, 수, 목, 화, 토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삼양과 수삼음은 또 달라. 수삼양은 예를 들어 수양명대장경은 상양, 이간, 삼간, 양계, 곡지 형태로 유주로도 올라가고요. 수삼음, 수삼음이 뭐예요? 수태음, 폐경, 수소음, 신경, 수고름, 심보경, 세 개가 손에 있잖아요. 경맥이. 그래서 수삼음이에요. 수삼양은 수양명 대장경, 수태양 소장경, 수소양 삼초경. 그래서 양자 들어가잖아요. 수삼양. 즉 수삼음은 예를 들어 수태음 폐경은 소상이 목혈이잖아요. 목, 화, 토, 금, 수로 배열되어 있고 손끝에서. 그러면 족삼음은 여기 족고름 간경, 족태음 비경, 족소음 신경, 음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족삼음경이고 족양명 위경, 족소양 담경, 족태양 방광경 세 개는 양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족삼양이에요. 요건 가르쳐 줘야 돼요. 지도교수 이름은 저를 보아주세요. 티칭 포인트. 수삼음은 어떠한 경맥이며 수삼양은 어떠한 경맥이다. 족삼음은 어떠한 경맥이 속해 있으며 족삼양은 어떠한 경맥이 속해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수삼음과 수삼양은 이런 식으로 경혈이, 오행혈이 배혈되어 있고, 족삼음과 족삼양은 이런 식으로 경혈이 배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그걸 과제로 줘야 돼. 과제물로. 이게 과제물이야. 족삼양은, 족삼음은, 수삼음은, 수삼양은 어떠한 경맥의 유주를 가지고 있으며 오행혈이 배속되어 있는가? 그건 과제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먹여야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쭉 나열해 보십시다. 오행, 오행의 위치, 금에 속한 경맥, 수, 양명조, 대장금경, 수태음수, 폐금경의 약자예요. 족방광수, 족신수, 족간목, 족단목, 수심화, 수소장화, 수심포상화, 수삼초상화. 우리 몸에서 화에 속한 경맥은 4개예요. 그 중에 2개는 문자 그대로 화자가 들어가 있고요. 2개는 상화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상대적으로 발현되는 화 기운이다라는 뜻에서 서로 상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족위토, 족피토가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 이걸 외우라고 해야 돼. 이거 외우지 못하면 어디다 침 붙여라 할 때 헤매. 무조건 외워라. 수, 폐금은 척택, 경거, 대연, 어제, 소상. 반대로 손끝에서부터 말을 하면 목, 화, 토, 금, 수로. 수, 대장금은 금, 수, 목, 화, 토. 손끝에서 말하자면. 그리고 족신수와 족방광수를 보겠습니다. 첫날 밤에 옛날에는 신랑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때렸잖아요. 그곳에 있는 용천혈, 그것이 목혈이에요. 족신수경은 용천, 연곡, 개개, 부류, 음곡, 목, 화, 토, 금, 수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고, 방광수는 발가락, 새끼발가락 끄트머리에서 지음, 통곡, 속골, 골륜, 위중, 즉 금, 수, 목, 화, 토로 배열되어 있다. 일단
이건 외워야 돼. 족간목은 대돈, 행간, 태충, 중봉, 곡천, 목화, 토, 금, 수로. 족, 단목경은 발가락 끝에서 말하자면 규음, 협계, 이묵, 양보, 양능천, 그러니까 금, 수, 목, 화, 토로 배열되어 있고, 수, 심화, 심화경은 소충, 소부, 신문, 영도, 소해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손끝에서 보면, 소장화는 손끝에서 보면 소택, 전곡, 후계, 양곡, 소해. 이 소자는 작을 소자고요. 여기에 소해는 적을 소자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외소해라고 하고, 소장화경의 소해혈로 볼 때 내측에 있다 해서 내소해라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적을 소, 작을 소로 나뉜다. 그 정도는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한자로는 그렇게 표현된다. 그러니까 수심화는 손가락 끝에서 목화, 토, 금, 수로, 소장화는 손가락 끝에서 금수, 목화, 토로 배열되어 있다. 심포상화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곡택, 간사, 대릉, 노궁, 중충. 그런데 손가락 끝에서 보면은 혈위가 중충, 노궁, 대릉, 간사, 곡택이니까 목화, 토, 금, 수로. 삼추상화경은 손가락 끝에서 관충, 액문, 중조, 지구, 천정, 즉 금수, 목화, 토로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외워라. 족, 비토경은 엄지발가락, 모퉁이 끝에서 은백, 대도, 태백, 상구, 음능천으로 즉 목화, 토, 금수로 배열되어 있고, 족, 위토경은 양경이잖아요. 발가락 끝에서 여태, 내정, 함곡, 해계, 족선리 형태로 순서가 배열되어 있다. 이건 외워라. 지도교수는 이거는 외워야 된다라고 강조해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자, 수태음습 폐금경은 경혈 4개를 일단 쓰는데 한쪽에만 놓으면 태연과 태백에는 N극면을 부착하고 소부와 어제에는 S극면을 부착해. 그러면 그 태연과 태백의 위치는 어디며 소부와 어제혈의 위치는 어딘 정도는 알아야 자석을 붙이든지 바늘로 침찌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외워야지. 삼침을 적용하려면. 그런데 태백은 족태음습 비토경의 토요혈이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어제혈은 자경의 화혈이요, 소부는 심화경의 화혈이다, 태연은 자경의 토요혈이다 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눈 감고 찍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포인트를 두고 가르치세요. 네. 경, 형, 수, 경, 합은 어떻다? 엉농. 외울 필요 없다. 외울 필요 없다. 생략해요. 저거 외우게 되면 다이아몬드 1캐럿이 아니야. 다이아몬드 2캐럿. 6천만 원 투자해야 돼. 1,000만 원이면 될 것을. 1,000만 원이면 될 것을 6천만 원을 투자해야 된다니까. 12경맥의 유주 순서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요 개똥 철학이 또 많아. 아직도 저한테 전화를 해요. 오전 오후에 유주 순서가 다르다는데 그러면 침을 보사법을 오전 오후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남좌여우, 여기 그건 아주 터무니없는 거니까 뺐어. 남좌여우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는 보사 개념이 반대라는데 개똥 철학이에요. 개똥 철학. 여기 12경맥의 유주 순서는 또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유주 순서는 폐, 대장, 위, 비, 심, 소장, 방광, 신, 심포, 삼초, 담, 간, 간에서 다시 폐경으로 바톤 터치. 이게 24시간 내내 광속도로,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빛의 속도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각 12경맥의 유주 시간을 또 따져. 그래서 폐정격을 놓을 땐 몇 시에 놓으면 더욱더
좋고 비정격을 놓을 땐 몇 시에 놓으면 더 좋고 등등을 또 따져. 그거 미신이에요. 아니 개똥 철학이에요. 그건 일단 이러한 개똥 철학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비의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고 누가 코쟁이한테 말하는 거야. 코쟁이 서의사한테 누가 아니 삼침은 유주시간에 따라 침을 달리 누른다고 하던데 하면 그것은 개똥 철학이니 무시하세요라고 티칭 포인트로 가르쳐 주셔야 돼. 뭐냐면 폐경은 3시에 기시해서 5시에 끝나고 대장경은 5시에 기시해서 7시에 끝나고 그런다고 비과학적으로 개똥 철학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개똥 철학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몸에 12경맥에 각각의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그 에너지들이 폐경의 에너지는 이 시간대에 특히 증폭이 되고 해요. 3시부터 5시까지만 움직인다는 개념은 절대로 또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폐경의 에너지가 발휘가 안 되냐? 아니지. 그럴 것 같으면 소상열은 체할 때 쓰기도 하잖아요. 체해서 막 토하려고 그러고 배가 볼록하고 속아내서 가슴이 답답해. 이때 소상열에 침을 퐁 찔러서 피를 내면 그러면 극하고 들이마면서 소화가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 그러면 배가 아프대. 소화가 안 된대. 그럼 기다려. 3시에서 5시 사이까지 기다려. 새벽. 그때 침 찔른답니까? 그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어딨어. 아무 때고 눌러도 아무 때 경호열에 소상열에 침을 찔러도 듣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개똥 철학이잖아. 이건 개똥 철학이다. 각 경맥의 에너지들이 특히 그 시간대에 더 증폭이 된다. 즉 서의학의 이것과 같아요. 일주기 리듬과 같다. 일주기 리듬. 우리 몸의 신체, 생체 리듬이 시시각각 대표되는 리듬이 있다. 이걸 가리켜 일주기 리듬이라 그래요. 노벨 의학상 받은 논문을 근거로 한 거예요. 일주기 리듬. 그것과 각 경맥의 특정 시간대에 그 경맥의 리듬, 생체 리듬, 에너지 발현 리듬과 유사하다. 그 시간대만 그 경맥의 에너지가 발현되거나 그 경맥의 움직임이 그 시간대만 발현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도교수 여러분 잘 봐주세요. 12경맥의 유주시간은 몇 시간이다? 어떤 사람이 황진애경을 근거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7분 몇 초 혹은 24분 몇 초. 개똥철학이에요. 그런 거를 귀담아 듣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세요. 증명해 보라. 그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절대로 가르치지 마세요. 경맥은 좌우유주가 다르므로 오전 오후에 따라 보세를 반대로 한다. 이건 개똥 철학에서도 상개똥 철학. 뭐냐면 이거 보시면 돼. 이거 보세요. 자, 좌우유주법은 개똥 철학이다. 이게 지금 구로역이에요. 구로역에서 KTX가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KTX는 대구에서 상행선과 하행선이 선로를 바꿔서 대전까지 간다.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상하행선이 또 선로를 바꾼다. 오른쪽 왼쪽을 바꾼다. 아니 인간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해. 인간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한다고요. 하물며 조물주가 그런 엉터리로 인간을 설계했겠어요? 우주를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은 솔라 시스템은 각각의 정해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런데 봄철에는 이게 반대로 돈답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개똥 철학을 가리키지 마시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아. 인간도 그런 짓을 안 해요. 인간도 시간에 따라서 선로를 오전 오후 바꾸지 않는다니까. 하물며 조물주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시겠어요? 하물며 조물주가 그렇게 어리석게 인간을 설계했겠어요? 개똥철학을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중요시 여겨. 개똥철학을. 그건 개똥철학이야. 절대로 그것은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철 1호선을 예를 들어요. 그럼 청량역에서 출발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청량역 구내에 가면 인천이나 수원 가는 차는 플랫폼에서 왼쪽에서 타요. 그리고 소요산 가는 거는 오른쪽에서 타요. 그런데 이것이 오전이야. 오후에는 소요산 가는 거를 왼쪽에서 타야 되고요. 그리고 인천 수원 가는 것을 오른쪽에서 타야 돼요. 그리고 오후엔 또 그 다음날 아침이면 새벽이면 또 바꾸고. 아니 메트로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한다니까. 인간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해. 왜? 혼란이 오고 선로 사고가 날 수 있어. 추돌사고 충돌사고가 날 수가 있다고. 아니 그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기독교인 침쟁이들도 그런 얘기를 해. 법륜 스님의 말씀을 빌려서 패러디하면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 창조주를 우습게 보고 있다고. 그거 믿지 마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비의과학적이다. 그러므로 그런 말을 누가 하면 귀담아 듣지도 마셈 하고 지도교수는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반드시 외워야 될 것. 삼침법의 골격.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절반의 성공이다. 두산백과의 표현을 다시 빌려옵니다. 삼침법의 원리는 작용보사, 타경보사, 그리고 허즉보기모, 허즉억기관, 실즉사기자, 실즉보기관 등이다. 작용보사는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의 경락에서 혈을 선택하여 기운을 보태거나 덜어주는 것이고, 타경보사는 해당 경락 외의 경락에서 혈을 선택하여 기운을 보태거나 덜어주는 것이다. 허즉보기모, 허즉억기관, 실즉사기자, 실즉보기관 등은 동양오행이론의 상생상극이라는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치료시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상세히 가르쳐줘야 될 것. 삼침법의 골격이니까. 지도교수 여러분, 티칭 포인트예요. 작용보사, 타경보사, 허즉보기모, 허즉억기관, 실즉사기자, 실즉보기관. 이거 전문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건 무조건 이와 관련된 내용은 외워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겠어.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내용이 쉽고도 또 어려워. 그래서 이것은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교수 여러분, 지도교수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자, 지금까지 들으신 거, 이 내용을 이번 토요 세미나에서 다시 피드백 할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이 PPT 파일을 드릴 거예요. PPT 파일을 가져오세요. USB. 자, 외국에 계신 분들 3개월에 한 번씩 과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메일로 그 과제를 받겠다고 저한테 신청하시면 이메일 주소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제를 풀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한 책 보고 하는 거니까 다 100점 맞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 100점 맞기 위해서는 찾아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티칭 포인트. 또 개똥 철학이니까 버려야 할 것들.
그 과제를 드리면 저한테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외국으로 사암침법 지도교수 수료증 보내드릴게요.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자경보사, 타경보사, 허즉보기모, 허즉억기관은 무엇이고 실즉사기자, 실즉보기관은 무엇인가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티칭 포인트 중요한 내용이니까 미리 예습도 좀 하세요. 시간 되시면. 자, 그러면 셋째 토요일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분임 토의도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발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한 내용 쉽게 의과학적으로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